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가히 기형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건전한 상식, 법 질서 이런 것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진영 논리와 극단적 대립이 난무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사정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다는 1%의 주류 세력들은 수구 일본도의 기독권 집단으로 전락해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정치인이 아닌 사회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홍 교수님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의 현안 얘기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 병든 사회를 좀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런 시간 멀리 우리 스튜디오에 초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현안 몇 가지를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뒤에 2부에 가서는 이제 우리 이제 사회학자를 모셨으니 우리 사회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최근 전국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혹자는 국정원 게이트라고 합니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한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명백히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정원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예. 그 원장과 직원들의 그 직책 직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늘 정권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 그런 정치적 악용의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 예.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고, 예.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전면적으로, 예.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경악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정 정치 세력이 이런 정말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를 자의적으로 악용해서 예. 국가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을 넘어서는 명백한 국가 기반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단순히 그 국정원 내부에서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냐, 예. 아니면 외부의 정치 세력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재 그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워낙에 중요한 국기문란 사안인 만큼 이 사건은 명백히 그 실체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만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 총학생회는 이른바 비운동권이 잡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이번에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지방대학까지도 다 포함해서 있는데요. 이건 좀 주목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국정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의미, 예. 이것이 워낙에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야말로 민주주의냐 독재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실체를 잘 밝히지 못하고 이 관련된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사유화라고 하는 예.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나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고 오히려 돌연한 몰락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만큼 학생들은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뭐 진보 진영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대의 구성 이런 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고 저도 뭐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네. 어떠신지요? 초기에는 이것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일부 직원들의 일탈적 행위로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점차 실체가 드러나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사건의 크기가 더 커져가면서 예. 이것을 단순한 그런 부분적인 일탈로 봐서는 절대 안 되고 예. 국정원이라고 하는 중대한 국가기구에 대한 정치적 악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특정 세력에 의한 국가의 사유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만 한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만 나라의 기반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간 것이죠. 그런 만큼 다양한 단체들이 각자 자기 일이 굉장히 어렵고 바쁜 상황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의식이 그런 논의가 이제 지난 한 2주 사이에 확대되어 간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조만간 그럼 뭐 공대회 같은 형태의 모임이 하나 등장할 수도 있겠군요. 어떤 점에서는 아마 그 시기상으로 보자면 이미 지난주 정도에 지난주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고 나서 이루어졌어야 됐을 것 같은데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논의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진상 규명조차 지금 혼미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명백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텐데 이것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시민사회 전체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 활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결과는 금주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새로운 뉴스를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부터 서울 도심에서 국정원 사건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2008년 쇠고기 수입 때 있었던 촛불 집회에 이어서는 한 5년 만에 열립니다만은 사안의 중대함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절대 그 사건에 못지 않죠. 그렇죠. 어떤 점에서는 그 사건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당시는 미국과의 무역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이라고 하는 것이 촉발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의 운영을 은밀하게 뒷받침하는 국가 정부 조직이 나서서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정치 활동을 조직적으로 벌인 의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고 무서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5년 전에 그 촛불 집회와 비슷한 점은 그 당시에도 이제 젊은 어린 청소년들이 광우병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그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는 절규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번에는 이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젊은 청년들이 국가의 기반을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비슷한 절규로 또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큰 잘못이라면 이 당연한 요구를 잘못 인식해서 잘못 대응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제대로 부응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불행한 일이 더욱더 불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저께도 그 한 어린 학생이
경찰이 쏜 체류액을 직접 눈에 맞아서 쓰러지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 이걸 4.19 때와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잘 아시다시피 1960년 3월 15일에 마산 대대적인 그 예.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마산에서 저항 시위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김주열이라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예. 최루탄 직격탄을 맞고 눈에 박혔죠. 예, 죽었고 그 시체를 마산 앞바다에 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한 달여쯤 보름인가 뒤에 떠올랐죠. 떠올라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4.19 촉발의 계기가 됐었습니다만 예. 어제도 그 어린 학생의 눈에 대해서 최루액을 직접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예. 것이죠. 최루액이나 최루탄의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그 규제 조치가 있는데 그것을 경찰이 지키지 않았다는 사진을 것입니다. 보니까요. 체류액은 이래 타원형 포물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래 손을 들고 쏘니까 바로 쫙 직선으로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대로 얼굴이든 눈이나 이런 데 가서 맞게 돼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시위대를 해산하는 데 쓰는 것은 뭐 그들로서는 그렇다고 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명에 큰 피해가 가지 않거나 네. 이런 쪽으로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배려가 제가 보기엔 아주 최루탄 부족해 같은 경우도 보였고요. 이제 그 시위대 머리 위 45도 각도로 해서 예. 그 위에서 터져서 아. 분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최루액도 마찬가지죠. 위로 뿌려서 이것이 사방으로 포물선 흩어지면서 그리면서, 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어제 됩니다. 보니까 바로 그냥 직선으로 쏴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사진에 되는 보니까요. 거죠. 예. 예. 그건 지금 터키에서 하는 짓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체류탄, 체류액에 대해서는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죠. 앞서 소개해 주신 3.15 보정선거 때 1960년대 김주열 마산상고 학생입니다. 학생이 체류탄이 눈에 맞아서 이것이 눈에 박혔잖아요. 그렇죠. 결국 목숨도 잃고 눈에 박힌 것이 떠오르는 그걸 보고 국민들이 이제 완전 돌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억하는 60대는 우리 이한열 군이 네. 결국 체류탄 맞아서 머리를 다치고 네. 그래서 며칠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그런 우리 체류탄, 그게 뭐 탄이든 액이든 체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우리 이 시대의 동시대인들이 트라우마가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사진에 그렇게 바로 쏘는 걸 보고 이건 사고가 나겠구나 할 정도였는데 말씀하신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새누리당은 이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몰리니까 결국은 그 궁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 대화록 그 중에서 또 NLL 관련 부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전국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꾀를 쓴 것일까요? 아니면 악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도 악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노래를 즐기고 또 그 퍼뜨리고 있는데 예. 이 새누리당에서 하는 짓은 이를테면은 50년대, 60년대 그 낡은 레코드판을 계속 틀어대는 셈이거든요. 예. 사실상 그 새누리당의 지지 세력들 내에서도 이에 대한 거부감과 비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해관계라는 면에서 그 계속 지지는 하겠지만 예.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그 한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NLL 문제는 뭐 이미 여러 면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었고 예. 직접적으로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다 이미 증언을 했고 예. 심지어 이제 김장수 수석 같은 사람도 그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며칠 전에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른바 반노 정서와 색깔론을 결합을 시켜서 예.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런 낡은 색깔론적 술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고 예.
정말 그 거대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예의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을까? 그건 그야말로 국민의 수준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모욕하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뭐 국내 상황으로서도 그런 말씀하신 지적하신 문제가 있겠지만은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렇게 자기들이 급하다고 까기 시작하면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이제 진짜 앞서 우리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도 저 김영민 PD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중앙일보 보도, 경향신문 보도 이런 보도를 인용해서 조간 브리핑 시간에 화제로 삼았습니다만은 외국 정상들이 이제 젊아들은 뭐 급하면 우리에 있는 거 다 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속 깊은 얘기 때로는 비밀이 왜 없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상 간의 대화는 그 자체 숨소리 빼고는 다 1급 비밀일 텐데요. 그렇죠. 그걸 이제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그 저열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쪽을 그렇다면 국가나 그 지도자를 국가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타파해야 할 그런 반국가 세력으로 여기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02년에 이제 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북한을 방북해서 또 김정일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박 3일인가 초대소에서 머물기도 했고요. 그렇죠. 특히 중국에서 들어갈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전용기를 보내줬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럼 또 김정일을 어떤 존재로 본 것인지 우리 이 문제도 일단 같이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노무현하고의 그 대화가 그렇게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또 저쪽이 정상으로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국내적 상황에 비추어서 예. 그 대화록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이 박근혜와 김정일의 대화록도 2002년. 공개를 해야 예.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작년 이맘때 예. 딱 1년 전쯤에 굉장히 그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었죠. 그것이 당시 이제 SBS나 그런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예.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 이렇게 방북을 해서 공개가 되면 정말 남한이 까무라칠 정도의 친북 발언들을 했다. 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같이 공개를 해야만 한다. 깔끔 많네요, 이제. 그러면 예컨대 다른 예.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정상적 관계로 여기고 있는 국가들의 그 수반하고의 논의는 당연히 뭐 공개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북한하고 관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경우는 다 공개를 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는 것이 아마도 옳겠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국가 수반과의 논의라고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연장선에서는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예. 이 사람은 특히 그 부시 전 미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엄청난 국민적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인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과 부시의 대화록 공개는 정말로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의 지금 NLL 대화록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저열한 정략에 불과할 것이다. 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대화록을 정말 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에 불과하니까 예. 또는 발췌본이고 국가기록원의 원본이 국가기록원에는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죠. 예. 이것을 공개를 해서 정말 노무현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말로 확인을 하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예.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렇다고 주장해왔던 세력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국정원 문제하고 다시 또 좀 연결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그 박근혜 후보는 이와 관련돼서 어떤 국정원 개입과 관련된 아무 증거도 안 나왔고 민주당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게 허위 사실일 경우 책임을 져라라고 TV에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죠. 그렇죠. 전 뭐 우리 국민들 다 봤죠. 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예. 이런 순서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것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범죄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국기문란 사태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거의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8%로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 주장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아주 중요한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NLL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은 문재인 의원이 참다 못해서 까자 이렇게 할 정도인데요. 문 의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 주장을 북한이 만약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새누리당이 저렇게 남쪽이 NLL을 포기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결국 네. 이적행위 아니냐. 재미있는 그렇죠? 재미있는 지적입니다.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당에서 계속 그렇게 여당에서.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예. 북한에서 그것을 사실로 인정을 하면서 예. 전 정권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현 여당이 주장을 하니 네. 우리는 그 여당의 주장을 따라 받아들이겠다. 굉장히 웃지 못할 재미있고 중요한 지적이죠. 예. 그만큼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심각한 자가당착 그리고 이 국익에 반하는 주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예. 이런 점을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그 남북 대화록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이제 새누리당이 저렇게 들고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사본 공개하고 그런데 그날 서상기 위원장한테 국정원 1차장이 원본도 가져왔는데 원본은 뭐 필요 없다고 그랬다든가 뭐 그랬다고 보도됐었죠. 네. 이걸 두고 이제 민주당은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데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그 대화록은 명백히 법적 절차를 통해서 예. 열람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되어 있죠. 예, 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해당 그 고등법원장의 그 영장이 있어야 되고 예. 이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 비밀 열람을 하고는 40분 만에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예. 또 그 이게 이제 불법 논란이 거세지니까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펴서 예, 정당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이 두 가지, 세 가지로 계속 커져가고 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대화록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만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지금 진행해온 이 공개 과정 절차에서도 예. 이미 심각한 불법의 논란이 있고 예. 이에 대해서는 또 따로 그 책임을 명확히 밝혀서 처벌해야 될 것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결국 이제 국정조사를 막기 위해서 돌연 시국 현안도 아닌 NLL을 들고 나왔는데요. 뭐 꼼수란 것은 이제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요. 이런다고 국정조사 비켜갈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지금 여론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미 뭐 80%에 가까운 국민들, 절대다수 국민들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터무니없는 그런 NLL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굉장히 심각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피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더 강화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 국정원 선거 개입 국기문란 범죄라고 하는 것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대로 묻고 회피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정권과 정부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을 명확하게 돌파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국정원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를 떼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국정이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없을 것이고 예.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미 이제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한 뭐 외국 유수 언론들의 보도도 많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외국에서도 독재자의 딸이니 이제 이런 식의 그 우려 섞인 반응들도 있었는데 예.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간다면은 그런 우려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야말로 뭐 새누리당 쪽 좋아하는 말대로 국격을 위해서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박근혜 대통령부터 적극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예. 이미 국정원 사건에 대한 본질은 뭐 개인 흥신소가 아니라 국가 최고의 그 수사기관인 검찰이 이미 벌써 진상을 뭐 완벽하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라도 밝혀냈지 않습니까? 실체를 그렇죠. 네. 조직적이고 장기적이고 명령 체계에 움직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그럼 이 책임은 그래서 혹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사과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과냐 사퇴냐의 논란은 지금으로서는 그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어쨌든 진상을 밝히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예. 이 과정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그 선거 전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예. 이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방송에서 주장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적어도 사과는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와 연루돼 있었고 이것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예. 그러나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체가 드러난 뒤에 예. 그 사실을 놓고 다시 한번 국민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상규명은 방금 홍 교수님 진상규명 그 사과냐 사퇴냐보다도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뭐 그 말씀을 저도 공감하면서도 진상규명은 어디까지를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미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부 진상은 검찰이 밝혀놨는데요. 네. 더 어디까지 밝혀야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고 국방 정보 두 사람 분야에 다 안 갔다 왔죠? 그렇죠. 국방 정보 분야에 뭐 어떤 그 특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관료 출신이고요. 예. 지방행정 공무원 출신인데 예. 이런 사람에게 이제 국정원장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결과 이제 국정원을 댓글 알바 기구로 전락시켰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지경이 됐는데 예. 그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든 일을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했겠느냐. 몸통이냐? 그렇죠. 그런 의혹이 당연히 제기가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박근혜 당시 후보와의 관계, 예. 또 그런 그다음에 문제도 있고요. 그 박근혜 대선 캠프와 그것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새누리당과의 관계. 예. 이것이 결국은 핵심적인 정치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터무니없는 이 NLL 논란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이 국정원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새누리당이나 이쪽이 정말 너무나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커지고 있거든요. 예. 의혹은 다른 것으로 덮여지질 않습니다. 예. 그것은 큰 의혹일수록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진상을 밝히는 것은 이쪽 저쪽을 떠나서 나라를 위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이를 위한 국정조사가 빨리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간추린 뉴스 듣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사회학자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를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예. 국정원 사건 또 그에 요즘 부속돼서 나오는 NLL까지 해서 좀 일부에서 좀 말씀을 나누고요. 홍 교수님은 평소에 뭐 생태, 환경, 도시 건축 이런 우리 주변의 삶 문제에도 뭐 사회학자로서 아주 다양한 관심을 가져오셨고 또 재미있는 관련 저술들도 여러 권 쓰셨고 최근에는 사회로 말하는 건축 그런 책도 쓰셨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이신데 즉 생태 환경 문제에도 천착해 오신 분이신데 4대강 얘기에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많은 의견 표명도 하셨고 또 관련 단체에서도 같이 활동하셨고 해서 이거 하나 여쭐 텐데요. 뭐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는 뭐 총체적 부실이라고 해서 벌써 판정이 끝났고요. 네. 또 그 이후로 이제 최근부터 서서히 나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니만 부실 공사니 환경 훼손이니 뭐 담합 비리니 이렇게 해서 온통 구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4대강 사업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준 예.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인데요. 그 규모에 비춰보자면 그야말로 시대의 국가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3년 동안 직접 예산만 22조 원, 예. 그리고 관련된 예산을 다 합했을 때는 30조 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혈세를 강에 퍼부은 것이었는데 예. 이것이 강 살리기를 내걸고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 실체는 명백히 강 죽이기거든요. 예.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런 뭐 되면 이제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예. 사업을 치장을 했습니다만 그 실제는 이제 하천 정비 사업 뭐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은 하천 정비 사업은 이미 그 이전 2006년에 10년 동안 진행돼서 2006년 말에 97% 이상이 마무리된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예. 그러니까 4대강에 필요한 이수치수의 정비 사업이 다 끝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끝난 뒤 3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뭐 그새 모래가 얼마나 더 쌓여있길래 그렇죠. 무슨 큰 문제가 발생했길래요. 그것은 그 이전에 10년 동안 한 하천 정비 사업이 다 무효였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나 예. 아니면은 이 사업은 엉터리였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겠네요. 결국 드러난 결과를 보면은 이 4대강 살리기가 엉터리였다는 게 확연히 드러난 셈이죠. 예. 지금 다행히 감사원에서 그 기획, 추진, 감리의 전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난 총체적 부실 사업이다. 예.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크게 봐서 이제 4대강 사업은 이른바 그 준설. 예. 그래서 강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강 생태계의 핵심 기반인 모래와 자갈과 습지를 전부 긁어내 없애버려서 강을 직강화해서 예. 인공 수로로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런 다음에 무려 20개의 보와 댐을 일시에 건설을 해서 강의 흐름을 다 끊어버리면서 강을 전체적으로 인공 호수의 연속체로 만들어버리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강의 흐름이 다 끊기면서 강이 금방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녹조 라떼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봄부터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한여름이면 강이 다 썩어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강에서 생물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미 겪었습니다만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게 되고 수십만. 예, 이 수십만 마리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게 되면 그 아래에는 떠오르지 못하는 수백만 마리의 더 작은 생명체들 또 이 조개류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명체들이 죽어서 강이 뭐 시체가 되겠네요, 그냥 뭐. 생명의 터전이 아니라 죽음의 터전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걱정이네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불필요한 사업에 쓰다 보니까 올바른 방식으로 돈이 지불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담합비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지난 봄에 우리 이제 민주당의 김기식 의원실에서 이미 자료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만 담합비리가 1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업비 22조 원 중에 1조 1,000억 이상이 담합비리를 통해서 과잉 계산된 사업비로 재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비자금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 아무 일도 안 하고 먹었고요. 예. 얼마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이 또 밝혀졌죠. 마치 그 지입지로 거기 일한 중장비 기사들에게 예. 돈을 지불한 것처럼 해서는 장부 조작을 통해서 역시 또 1조 원 이상이 넘는 혈세가 그 조단이군요. 여기는 이제. 네, 먹는 그냥 게. 업체들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합쳐보더라도 벌써 2조 원 이상의 규모인데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이상이 그러네요. 부당 징수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혈세, 막대한 혈세 그 22조, 30조 원이 다 잘못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 그중에 10분의 1 정도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예. 세상에 지금 우리가 무슨 뭐 50년대, 60년대 정말 그 썩고 무능한 사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 8위의 경제력, 세계 12위의 GDP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예.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대통령의 주도로 3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거 근데 지금 4대강 문제로 이런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되거나 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처벌은커녕 네.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제 물러나기 직전에 오히려 1,500명이 넘는 4대강 관련자들에게 예. 훈장을 주고 줬죠. 포상을 했죠. 그리고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명단 공개하면 다 드러나니까요. 조폭적 수준보다도 못한 것이죠. 아니, 훈장은 주고 나면은 그 옛날로 치면 총무처, 지금은 그 행안부가 됐든 보훈처가 됐든 어디에 그 관부에 게재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감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그 4대강 포상자 명단은 4대강 처벌 대상자 명단이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마치 일제 때 자기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비슷하네요. 뭐 그런 비슷합니다. 식으로 예.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국가 사기극이면서 이게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책 사기에 해당되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정책 사기의 근저에 있었던 것이 과학 사기입니다. 예. 그 공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해서 진행되는 과정 내내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힘겹게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둘러싼 과학적 논쟁들이 펼쳐졌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 교수들, 이론가들이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는 그 토목 분야에 주로 예. 이걸 하면은 강이 살고 뭐가 좋아지고 계속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며 어려운 자료들 가져와서 우리는 굉장히 힘겹게 여러 면에서 사람 인력도 적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주장들의 허구성을 다 드러내 보여줬죠. 예. 그러나 저쪽에서는 그걸 계속 거부하고 부정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도를 했다고 PD수첩이 강력히 탄압을 받기도 했고요. 예. 그러나 정권이 물러나자마자 총체적 부실이요 비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구인 감사원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3년 4년간 그런 거짓말을 해온 그 유수한 전문가들, 교수, 박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자기네가 잘했다고 하고 그중에 일부는 심지어 문제를 지적한 우리 다른 전문가들을 향해서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모욕까지 서슴지 않고 있고 예. 가장 큰 우려는 이 자들이 대다수가 다시 학계로 돌아가서 예. 버젓이 학교에서 교수로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그렇게 학문을 내세워 사기를 저질렀던 과학 사기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시 학자의 탈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네요. 끔찍하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미 2004년 5년에 황우석을 통해서 이른바 과학 사기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은 경험이 있는데 예.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차원 정도의 그런 국가적 차원의 과학 사기극이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정말 직시해서 이런 엉터리 학자들, 업자 수준만도 못한 이런 학자들이 더 이상 학자 행세를 하도록 해서는 예. 우리 학계 자체가 죽고 만다. 예.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대한. 뭐 질문드릴 사항이 지금 제가 준비가 한 10개나 남았어요. 예. 그렇게 참고로 네. 홍 교수님 모처럼 모신 김에 좀 정치적인 현안도 현안이지만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조금 질문을 짧게 답변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많은 것을 여쭈드리겠습니다. 자, 4대강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상세히 소개해 주셨고요. 이런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구상은 옳은 방향이었지만 그 결과 토건 국가의 전국화라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평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이런 지적은 적절한 겁니까? 적절하지 않은 지적입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요. 적절한 지적이란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박정희 정권의 그 개발 독재 이래로 토건업의 과잉 비대 상태가 이루어졌고 예. 이것이 그 뒤에 사실 전두환 때 해소됐어야 됐는데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그것이 다시 억지로 오히려 확대되고 말았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토건업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으로 가중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부조차도 사실은 이런 토건국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예. 이런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이제 토건국가의 덫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민주화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토건 사업을 매개로 해서 사실상 정치적 지지가 교환, 거래되는 예. 이런 차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여정부의 경우에 그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토건업을 일시적으로 융성하게 하는 뭐 혁신도시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차원을 넘어서서 확대되기 어려웠는데 혁신도시 11개, 기업도시 2개, 광주 문화중심도시, 또 전주 전통문화도시, 뭐 경주 역사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예. 이제 수도권 2기 신도시 10개 이렇게 해서 정말 20여 개 대규모 신도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일시에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위해서 풀린 보상비만 해도 막대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 보상비의 또 70% 이상이 수도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자면 정말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핵심으로 우리는 재벌뿐만 아니라 재벌의 핵심이기도 한 이 토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예.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 정말 민주화 운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일종의 그런 맥락에서 연장선에서 나온 것입니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더욱더 직접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런 말씀. 이미 그러니까 필요한 하부 구조나 심지어 그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보니까 예. 이명박 정부로선 이 개발주의 원조 세력으로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방식의 토건 사업을 통해서는 그 정치적 지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멀쩡한 4대강, 우리 정말 생명의 젖줄인 4대강을 완전히 파헤치고 수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드는 그런 불구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 토건국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 예이면서 이른바 이런 원조 개발 세력들이 어떤 형태로까지 세금을 써서 나라를 망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그런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10여 년째 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으로 활동해 오시는데요. 지금 뭐 시민단체가 보수만 진보만 있는 게 아니라 보수도 있고 또 뭐 일부는 또 중립 성향의 단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시민단체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좀 이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0년간 민주와 함께 우리 시민운동, 시민사회도 굉장히 성장, 성숙,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한편에서 그 민주화를 심화하는 데서는 상당한 장애가 있었고 예. 그리고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난 시기에 이룬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좀 차분히 성찰하면서 정말로 그 더 많은 시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시민단체 출신들이 국회나 청와대 내각에 진출한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네. 이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뭐 이른바 서구 선진국의 예가 잘 보여주듯이 예. 운동과 정치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처럼 시민운동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운동과 정치 사이에 긴밀한 협조 관계가 오랫동안 그리고 긴밀한 그 갈등 관계도 또 역시 계속 진행되어 온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 책임의 면에서나 또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면에서도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를 하는 예. 이런 쪽으로 운동과 정치의 관계가 개편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학자이자 시민사회 진영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 최장직 교수가 안철수 의원 측의 싱크탱크 내일이죠. 이거 네. 좌장을 맡으셨는데요. 안 의원이 기치로 내건 새정치 이거 최 교수가 잘 견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장집 교수는 굉장히 강력한 정당 정치론자입니다. 예. 운동 정치를 좀 약화해야 한다고 보고 예. 이에 비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탈정당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점에서 두 분이 잘 맞는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두 분 다 새로운 그런 개혁의 의지와 열망을 대변하는 분들인 만큼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고 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예. 새로운 어떤 개혁의 길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 페이스북에 가보니까 현대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그 노트가 쭉 연재를 해오고 계시는데 네. 북구는 이렇게 쓰셨더라고. 부유한 잘 사는 나라. 근데 한국은 부유한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진단하셨던데요. 한국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부유하면서도 못 사는 나라라는 일종의 형용 모순인데. 네. 우리는 사실 이 부의 그 존재 여부로 잘 산다 못 산다를 결정하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범주의 오류입니다. 예. 잘 산다 못 산다는 이 웰의 여부고 부유는 웰스에 관한 것인데 아, 예.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례가 보여주듯이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이미 경제력으로 보자면은 OECD 국가 중에 8위 그리고 그냥 전체로서도 세계 12위의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입니다. 예. 그러나 자살률 1위 뭐 이런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듯이 굉장히 척박하고 삭막한 것이죠. 예. 사회 질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유와 그 삶의 질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가 정말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개혁의 실질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홍 교수님 모시고 한 5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그 1대1 대화로요. 그죠? 네. 다중 토론도 아닌데도 준비한 질문도 다 여쭙지도 못했고 충분한 시간을 못 들여서 아쉽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제약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 청취자 게시판에 제가 질문도 받겠다고 올렸는데 여러 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소개해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고요. 자, 홍 교수님 오늘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성태 상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